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numpy와 tensorflow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단계별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새로운 신경망을 구현할 때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어떤 일관된 프레임워크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는데요. 사실 신경망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요즘에 불행한 점 중에 하나는 처음에 원래는 수년 전에 numpy가 처음 만들어지고 선형대수학과 파이썬의 거의 표준 라이브러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구글 브레인 팀에서 텐서플로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numpy와 이 tensorflow에서 데이터 표현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좀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코드를 구현하고 신경망에서 작업이 실행되도록 하려면 이런 규칙을 좀 알고 있는 게 좋은데요. 일단은 tensorflow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커피 예제에서 사용된 데이터 세트가 있습니다. 온도, 그리고 듀레이 기간, 그리고 커피가 좋고 나쁜 거.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세트가 200, 그리고 17이라는 숫자로 주어져 있는 경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썼던 걸 기억할 겁니다. x는 numpy, array, 괄호 열고, 이렇게 브래킷을 2번 하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200과 17을 넣었죠. 여기서 더블 브래킷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 이중 대괄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이유는 사실 numpy에서 벡터하고 행렬을 저장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일단은 행렬의 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두 개의 행으로 되어 있고 세 개의 열로 구성된 행렬입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행렬을 표현하는 그런 노트 테이킹 할 때 쓰는 방식이죠. 그리고 열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해서 행이 두 개, 그리고 열이 세 개니까 2 by 3, 그러니까 2 by 3 행렬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를 코드 안에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numpy를 쓰면은요, numpy.array를 한 다음에 이 square bracket을 두 번 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브래킷은 따라올, 말하자면 엘리멘트를 넣을 거고요. 근데 두 번째 안에 엘리멘트가 벡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브래킷은 벡터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1차원 벡터죠. 그래서 하나의 행을 하나의 벡터로 이렇게 첫 번째 행 1, 2, 3, 그쵸? 이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두 번째 행 4, 5, 6을 또 다른 벡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그거를 순서대로 넣어서 결국에는 행렬을 numpy 어레이에서는 2차원 어레이로 넣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또 다른 행렬이 있는데요. 몇 개의 행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행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 둘, 두 개의 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4x2 행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런 4x2 행렬을 코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써야겠죠. numpy.array 대괄호를 첫 번째 대괄호를 치고 각각의 또 벡터 행을 두 번째 또 대괄호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행 값을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저장을 하면 4x2짜리 이러한 2차원 배열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렬은요, 사실은 매트릭스는 numpy array 매트릭스는 numpy array 측면에서 보면은 2D 어레이입니다. numpy에서는요. 즉 2x3거나 4x2. 그런데 행과 열이 한 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역시 2D 어레이인데요. 그래서 1x2이거나 2x1일 수도 있는데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x를 입력 특성 벡터로 설정할 때 사용했던 두 개의 대괄호, 그죠? numpy 어레이 두 개의 대괄호를 썼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200, 17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배열은 1x2 행렬이 되는 겁니다. 즉 1행 2열짜리 말하자면은 행렬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다른 예를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값들이지만 x를 numpy 어레이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대괄호를 쓰긴 쓰되
각각의 숫자에 대해서 독립적인 이런 대괄호를 하면은 이게 하나의 행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2행 1열짜리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자, 사실은 숫자 두 개가 있는 거는 똑같지만은 사실은 그 모양 자체가 정렬되어 있는 모양 자체가 다른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우리가 행 벡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벡터는 벡터인데 행의 형태를 띤 행 벡터. 그죠? 그리고 이거는 말하자면 열 벡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벡터는 벡터인데 똑같은 벡터가 아니라 하나는 행 벡터, 열 벡터라는 거는 매트릭스의 형태를 띤 벡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언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예를 또 하나 살펴볼게요. 이 예입니다. x를 numpy array로 똑같이 만드는데 그 안에 리스트 목록을 넣어서 만들 때 이렇게 대괄호 한 개만 써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행렬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차원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벡터니까 뭐 1차원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죠. 2차원도 아니고 벡터는 어차피 숫자들의 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더 그냥 단순한 숫자 목록만 만드는 것이 1차원 벡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신경망 배우기 이전에 선형회기나 로지스틱 회기에서 작업할 때 이러한 1차원 벡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입력 특성을 사용하는데.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와 같은 2차원 벡터 똑같은 엘리멘트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행렬 형태의 벡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텐서플로우에서 쓰는 방법이거든요. 텐서플로우. 이런 텐서플로우에서는 이와 같은 2차원 행렬 형태의 벡터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가 굉장히 커질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또 이거를 매니지하기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순전히 계산 효율성 때문에 도입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에서는 앞으로 아마도 모든 데이터들은 이런 행렬 형태의 입력을 받아서 배열을 처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훈련을 위한 예시, 이 피처 벡터를 다시 한번 코딩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이블에서 온도하고, 그리고 로스팅하는 피리어드, 듀레이션을 두 개의 숫자를 입력 벡터 x로 만들어 넣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했죠. 즉, 두 개의 대괄호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대괄호를 쓰면은, 물론 두 개의 숫자가 들어갔지만, 이게 이제 한행, 2열, 그래서 1/2 매트릭스 형태로 저장이 되고 그와 같은 매트릭스 형태로 가지고서 이제 입력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제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인 구현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입력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경망에서 forward propagation 또는 추론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코드로 돌아와 봤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층의 첫 번째 층의 결과는 A1으로 나오는데요. A1은 레이어 1에 X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값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3개의 노드가 있으니까 3개의 숫자가 출력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3개의 숫자는 예를 들어서 0.2, 0.7, 0.3이 출력된다고 하면은 그 출력된 3개의 값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텐서플로우 안에서는 이와 같이 2개의 브래킷으로 대괄호로 감싸 있는 형식인 1/3 매트릭스 항상 행렬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A1을 프린트해보면 tensorflow.tensor, 즉 tensor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모양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2개의 브래킷으로 감싸 있는 3개의 숫자, 그리고 그 모양도 디스플레이 되는데요. 1/3 매트릭스를 상징하는 그 행렬의 모양을 디스플레이 되고요.
보여주고요. 데이터 타입은 그 32비트짜리 플로팅 포인트 넘버, 부동소 수점으로 표현됐다라고 이렇게 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텐서라는 말이 또 이제 우리를 말하자면 약간 좀 염려하게 하는데, 그냥 텐서는 그냥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렬은 행렬인데, 좀 더 계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텐서플로우 팀에서 만든 데이터 타입이 텐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행렬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넘파이가 생각하는 행렬과는 또 다른 행렬이죠. 넘파이에서의 행렬 모양을 보려면요. 이 A1을 .numpy라고 하면은 이것을 numpy의 행렬 형태로 바꿔주는 그러한 소위 메소드인데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레이가 역시 똑같은 1 by 3 행렬이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그 모양이 나오지는 않고요. 어쨌든 데이터 타입은 똑같고 그렇지만은 클래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텐서로 했느냐, 어레이로 했느냐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바꿔서 변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엔 두 번째 레이어인 활성화 출력이 어떻게 보여질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가 다시 있습니다. 레이어 2는 dense로 되어 있고요. 그 레이어 2에 이전 층의 활성화값 A1이 들어가서 A2가 나오는데 A2는 당연히 뉴런이 하나인 관계로 당연히 숫자 하나만 출력될 겁니다. 하지만 그 형태는 매트릭스 형태일 거예요. 이렇게 브래킷 두 개에다가 0.8이라는 값을 감싼 요 결과고요. 이거를 직접 프린트 해봐도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tf.tensor 그리고 이와 같이 두 개의 브래킷으로 감싼 숫자 하나. 그리고 모양은 1 by 1 행렬입니다. 이거는 매트리스입니다. 숫자는 하나지만 행렬은 행렬인데 행과 열이 하나씩 주어져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러한 행렬인 거고요. 데이터 타입은 똑같이 플로팅 포인트 32비트짜리를 쓴다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된 거고요. 이것을 또 numpy로 변환하고 싶다. 그리고 numpy로 한번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A2에 numpy를 실행시키면 다시 numpy에서 말하자면은 매트릭스 표현하는 방식인 이와 같이 브래킷 두 개 역시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타입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또 numpy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텐서플로우와 numpy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좀 이해됐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numpy에서는요, 데이터를 로드하고 조작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요. 이런 numpy 배열을 텐서플로우에 전달하면 텐서플로우는 이런 자체의 내부 형식으로 변환을 해서 말하자면 계산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텐서는 텐서를 사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시 읽을 때 이를 텐서로 유지하거나 또는 numpy 배열로 다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실제로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가 서로 코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될 거고요. 사실은 추가 변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그런 다소 좀 불편함이 좀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numpy 배열을 사용하든 텐서를 사용하든 변환할 때 코드 작성을 할 때 조금만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실제로 신경망을 구축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요.